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만 어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한데요. 이 밖에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한 순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시민사회 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공표되죠. 오늘도 어김없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꼭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여론조사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여론조사 수치에 따라 야당의 공세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신경을 아예 안 쓸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점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4%, 부정답변은 67%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다른 때보다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취임 2주년이 이번 주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2년차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대통령별 취임 2년 무렵 직무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28%,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37%, 제15대 김대중 49%, 제16대 노무현 33%,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44%,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33%, 제19대 문재인 47%였습니다.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28%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를 기록했으니 가장 낮은 취임 2주년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노무현의 지지율보다 낮았다고 하니 우리 보수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총선 참패의 여파가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총선이 끝나고도 몇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고,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하면 20%대 초중반은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점은 좀 위안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성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또 이재명과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고 입원하는 이재명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고, 이른바 협치, 야당과의 소통, 이런 걸 더 세게 해야지만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이 지지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 PK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성향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났다고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호감으로 바뀔 리는 만무한 것이겠죠. 지난 과거 문재인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진영이 문재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문재인이 잘한다라고 답변을 안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민심의 경우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중도층에게 엄청난 긍정평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영수회담이 중도층에게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면 당장의 지지율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정답이라기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텃밭 수성과 집토끼들 달래기 차원의 행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만 봐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대구, 경북을 포함한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가 37%였고 부정평가는 57%를 기록했는데요.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무려 2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런 지지율이면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겠지요. 또한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70세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다소 높았을 뿐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았습니다. 젊은 층 중에서도 보수 성향을 보이는 1, 20대 지지율도 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6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따라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지층들의 민심 이반을 막지 못하고 지지층들의 민심 회복을 꾀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지율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는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재명과의 일종의 파워게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는 양상, 이걸 도저히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번 총선으로 이재명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고 윤 대통령이 가진 행정 권력과 비등할 정도의 입법 권력을 이재명이 갖게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제1야당 대표라는 자리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급의 행세를 하는 것을 보수 지지층들은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위 협치와 소통이라는 미명으로 윤 대통령이 특히 이재명과 관련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자칫 야합으로 비칠 수가 있고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벌써 차기 권력에 엎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절대적으로 경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완전한 갈등 해소도 보수 지지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께서 시민사회 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총선일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29일 만인데요. 3기 참모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민정수석실의 부활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됐습니다. 비서실장 직속이었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로 이관됐죠.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참모진 인선이 이처럼 마무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 등 개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선 인선과 관련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만큼 정말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그냥 한덕수 총리로 밀고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기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다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로 돌아가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은 30%로 나타났고 조국혁신당은 11%로 조사됐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것처럼 보여지나 이건 좌파 지지층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분산된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 조국혁신당 대표가 7%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에 대해 짧게 논평을 드리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 선거에서의 패장임과 동시에 총선 이후 거의 자맹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저런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과 1대1 구도가 형성되었다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요. 국민들의 부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 어떤 식으로 호응하면서 재등장할지 저도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